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33만 76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4,285명, 완치 413만 3,923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1,000명 수준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17일부터 1일 확진자 수는 매일 2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지난 29일에는 11,5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불과 12일 만에 15배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누적 1,766명으로 이 가운데 449명이 지역 내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델타 변이보다 가볍기 때문에 당국이 파악 못하는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르랑가 대학교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8명은 오미크론, 9명은 델타 변이에 나머지 1명은 새로운 지역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해외 입국자가 많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코로나19 병상 점유율은 최근 38%를 넘었고 전면 등교 수업을 하던 자카르타 학교 가운데 90곳이 교내 집단 감염으로 일시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소식이 늘고 있으나 대사관 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델타 변이 사태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원격 진료 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오미크론은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확진자에게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무증상자는 5일 동안 각자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원격 진료를 받거나 가까운 의료시설을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병원은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임이나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급증할 전망이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경미하거나 무증상일 것이라며 당황하지 말고 방역 규정을 잘 지켜주길 당부하였습니다. 2월 4일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국내 오미크론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지면서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도 조정됐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 효과가 났다고 판단, 남아공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대한 격리면제소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 유입 방역관리 강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되며 또한 해당 격리면제소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의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B20 예비회의를 개최하면서 디지털 경제 부문과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참고로 B20은 G20의 모든 회원국의 경제개간 협의체로 각국의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비즈니스 관련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가 이미 1개의 데카콘과 8개의 유니콘 업체를 보유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매력적이라며 모든 사회계층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영세 중소기업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84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될 정도로 디지털화가 진전되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국제적 상호 연결성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인도네시아와 미국 서부 해안을 직접 연결하는
수중통신 케이블 건설 3건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인프라 개발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의 대여폭 용량이 100%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중부자바에 4만 톤 규모의 칩 설계 시설과 폴리실리콘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설을 마치며 B20 커뮤니티가 구체적인 제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인도네시아는 G20 의장국으로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건설업계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업의 사업 허가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설업 사업 허가 완화 조치는 건설업이 다른 사업 부문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되었으며 완화 조치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건설업 개발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완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가 옴니버스법을 제정하여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만큼 건설 사업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산 참조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것도 완화 요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관은 팬데믹 기간 중에도 공공사업주택부는 여전히 잘 운영이 되었으며 2020년 총 예산 152조 9천억 루피아 중 143조 2,900억 루피아를 배정받아 94.21% 예산을 운영했다고 서면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올해 1분기 호주의 자동차 수출을 목표로 쉽지 않은 호주로의 자동차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수출 자동차의 브랜드와 세부 사항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호주의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소 기준을 포함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호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작년 7월에 발효된 인도네시아 호주 경제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해당 협정으로 인해 호주로 수출되는 모든 인도네시아 제품은 수입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호주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호주로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제품은 가구, 수산제품, 섬유제품, 신발, 통신기기, 전자제품, 자동차 목재 및 파생상품 등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는 호주 자동차 산업의 붕괴 이후 인도네시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전선은 인도네시아 대기업 아르타 그라하 그룹과 합작법인 LSAGI를 설립하여 자카르타 인근 아르타 산업단지 내 전력 케이블 공장을 준공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력 인프라 구축과 건설 경기가 활발하여 아세안 최대 전선 시장 중 하나로 합작법인은 전력 송전 및 대전용 가공 전선과 빌딩 플랜트용 저압 전선 등을 주로 생산합니다. LS전선은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과 한국 기업의 진출 등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선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선업계에서는 각 나라마다 자국 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장별 현지 시장에 맞춘 신사업을 추진하고 독자적 사업 역량을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LS전선은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으로 미국, 폴란드,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총 12개 생산법인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인도네시아 웹툰 서비스 업체인 네오바자르의 한국 법인을 흡수 합병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참고로 네오바자르 인도네시아 법인은 앞선 2018년 12월 이미 카카오엔터에 인수됐으며 이번에 한국 법인까지 흡수되며 완전한 카카오 계열사가 됐습니다. 이번 합병 목적은 경영 효율성 증대이며 카카오엔터는 이번 합병으로 네오바자르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설립한 네오바자르는 인도네시아에서 웹툰 플랫폼 웹코믹스를 운영 중이며 네오바자르의 성진일 대표는 앞으로 카카오엔터에서 인도네시아 사업 운영 총괄을 맡을 예정입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이번 흡수 합병은 기존 동남아시아 사업 확대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B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 조사관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받고 있는 메단 인근의 랑카군 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설 감옥을 발견하고 경찰과 공조해 27명을 구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랑카군 군수는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시킨다는 명목으로 자택 뒷마당에 쇠창살로 감옥을 만들어 지금까지 40여 명을 수용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인도네시아 NGO 단체에 따르면 구속되어 있던 인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군수 소유 농장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임금도 받지 못했고 하루 2번만 식사할 수 있었으며 일하는 시간 외에는 감옥 안에 있어야 했고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종종 고문을 받고 멍이 들도록 구타를 당해 일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구조된 후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이를 현대판 노예 사건으로 보고 인신매매, 감금, 고문 등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